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은퇴자산으로 많이들 찾으시는 대표적인 ETF가 슈드 그리고 제피일 겁니다. 오늘은 제가 24년 결산 형태로 슈드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퇴자산 목적입니다. 투자가 아닌 자산을 운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한 부분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특히나 은퇴자산을 지금부터 준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4,000주당 현재 기준으로 약 500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4,000주는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금액이 적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오늘은 배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포인트를 둬서 안정성과 더불어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정리를 잠깐 해보면 최근 글로벌 시장은 지수를 바탕으로 봤을 때 고점에서 저항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S&P 500도 고점에서 저항받는 부분, 나스닥도 고점에서 저항받고 다우 역시 고점에서 하락폭이 생각보다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과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나타난 그런 결과로서 달러가 급등하는 것이 가장 큰 시장의 포인트다라는 거고요. 자, 슈드는요, 실제로 주가 차익이 목적이 아닙니다. 뒤에 보여드린 안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배당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는 펀더멘탈이 강하고 기본적으로 재무 비율들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매년 리밸런싱 된다라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리밸런싱이라는 포인트를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자, 곧 높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매도를 하고 여기서 싼 종목들을 매수한다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건데, 실제로 SCHD가 추구하는 목적은 13년 연속으로 꾸준한 포인트로서 10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지급했던 종목들 위주로, 그다음에 최소 시총이 50억 달러 정도 이상 되는 것들, 그리고 평균 거래량도 많은 종목들 중에서 향후에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종목에 분산 투자, 지금 현재로서는 100개가 넘어가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실제로 압력을 가했을 때 받는 면적이 넓으면 좀 덜 아파요. 이런 목적으로서 실제로 분산 투자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자, 받는 충격이 넓기 때문에 100개 정도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이 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1년 동안에 52주의 레인지를 보게 되면 24.97부터 29.72 정도로 움직였습니다. 중간 정도로 보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정도 움직인 거예요. 1년 동안의 수익률은 6.87 정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P나 나스닥 같은 종목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적은 주가 상승 차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배당이 3.64 정도 나오고요. 1년의 배당이 약 한 주당 1달러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보다는 일단 안정성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변동이 좀 적은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SCHD라는 거죠. 자, 스파이와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파이와 SCHD를 비교해 놓으면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IT 부문입니다. 실제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IT 분야에서는 슈드는 8% 정도의 비중밖에 들어가지가 않고, 스파이의 경우는 32%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대세는 IT, 특히나 AI를 바탕으로 한 IT가 대세이긴 하지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또 포인트가 되겠죠. 실제로 보면 스파이는 오를 때는 화끈하게 오르지만 또 떨어질 때는 화끈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고요. 슈드는 골고루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이 특징인데, 그 중에서도 금융주의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슈드가 하락폭이 한 열흘 정도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리가 인하하는 속도가 뒤처질 것 같다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가 퍼지면서 금융주가 일부 하락했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들은 어차피 다시 한번 금융 위기 수준까지 금리가 막 올라가지는 않을 거니까, 실제로 금리가 좀 떨어지는 그 시기가 늦춰질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 데이터가 결국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우존스 100개 종목에 투자하는 슈드, 그리고 S&P 500을 숫자로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13년간의 평균을 가정했을 때 에버리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오를 때와 떨어질 때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자, 오를 때는 당연히 이제 기술주가 포함된 S&P가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문제는 하락할 때입니다. 하락할 때는 2%밖에 빠지지 않는 반면 S&P 500은 7%가 빠지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산이 만약에 1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이하의 숫자에서는 돈을 뭐 10% 20% 수익을 내봐야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냥 돈을 좀 더 많이 번 것뿐이지 잠깐 동안 자산이 들어왔다 뿐이지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이 당장 없어서 고통스러울 수 있고 그 돈을 못 빼서 고통스러울 수 있고 정말 그 다시 올라갈 때까지의 그 고통과 이 만회하려는 그 마인드와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 고통은 제가 보기에는 이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측면에서는 자, 이 돈을 잃게 되면은 인생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오히려 다른 부업이나 아니면 본업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벌자라는 주의지, 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서 돈을 불려보자라는 거는 생각보다 은퇴자산으로는 더욱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드가 좀 적합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원래 슈드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실제로 배당 측면 그리고 움직임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배당이 2014년도에는 한 주당 0.35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24년에는 배당이 한 주당 1달러입니다. 0.99달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 배당이 성장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약 한 10년 혹은 또 10년을 더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2달러, 3달러까지 배당이 성장하는 컨셉으로 모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런지는 저 전에 13년이 얘기를 해줬고요. 그 뒤에 13년이 또 얘기를 해줄 겁니다. 뒤에 다시 한번 지표를 보여드릴 텐데, 자, 두 번째는요. 자, 표준편차입니다. 3년간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정규분포를 가정해 봤을 때 중간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표준편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1표준 편차는 68.3%의 확률로 0.93이 움직이거나 떨어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중심으로부터 3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은 채 1%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 1%가 안 움직인다라는 거고, 자, 95% 확률은 2시그마입니다. 곱하기 2배를 하면 되는데 진짜 많이 올라봐야 1.87% 오르고요. 진짜 많이 떨어져 봐야 여기까지네요. 1.87%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95.4%면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서 2%가 채 안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슈드가 대박을 내기는 뭐 사실 잘 모르겠지만 떨어지고 오르고의 차이에 있어서는 되게 안정적으로 움직였다라는 포인트가 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배당이 성장한다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TTM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12개월 동안에 배당이 얼마나 받았느냐입니다. 그래서 3.64 정도를 받았고요. 배당이 성장하는 측면에서는 12%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배당이 12%가 성장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14년도의 배당과 24년도의 배당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총 4배 성장했습니다. 거의 4배 맞죠. 3점 몇 배 정도 되겠네요. 3배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년 동안에 연평균으로 성장을 얼마나 했냐? 9.87% 성장했고요. 5년 동안도 11%고 10년 동안도 10%씩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는 성장을 매년 해주고 있구나. 만약에 이게 꺾이거나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갈아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모아가는 데 있어서는 현재 순항 중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 여기 적어놨고요. 그래서 배당주의 또 특성상 여러분들이 슈드 그리고 스파이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스파이가 당연히 월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를 대표하는 500개 종목에 투자하다 보니까 향후 계속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을 지속해왔고 그런 종목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연평균으로 성장이 더 높다라는 그런 판단인 건데, 자, 최근에 AI가 24년도에 급등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실제로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배당을 재투자했을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배당이 지금 100% 정도 오른 거고 얘는 배당이 거의 뭐 130% 정도 오른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연간으로 나누어서 장기 투자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위에 게 슈드고요, 밑에 게 SPY입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슈드를 투자하면서 일부 나스닥을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판단을 또 해볼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되는 거죠. 뭐 물론 여러분들이 SPY를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정답일 수 있겠고요. 저처럼 슈드와 제피를 투자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겠고, 슈드와 나스닥을 투자하는 것도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뭐 정확히 저도 모르겠지만 각자의 선택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SI를 참고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느냐를 보면은 지금 슈드가 급락하면서 여기서 지금 RSI가 평균치보다 떨어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이렇게 떨어지는 때에 과매도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반등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과매도 구간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 과매도 구간, 무서워서 막 팔려고 하고 싶을 때 RSI를 보면은 이때가 내가 팔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다가 또 지금 현재 과매도 구간에서는 27.5달러 정도로 다시 반등해서 좀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또 기술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한국판 슈드도 있죠. 우리가 한국판 슈드를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절세 계좌인 건데 절세 계좌를 통해서도 혜택이 있겠지만 실제로 달러로 투자하는 상품을 한국에서 투자하다 보니까 주식이 좀 밀리면은 환율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주식이 좀 오르면 환율이 떨어지면서 얘네들 둘이 서로 상쇄되는, 특히 해지 역할을 하게 되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주가는 크게 변동이 없고 결과적으로 배당이 성장하는 측면에서 또 한번 볼 수 있는 게 한국판 배당 시리즈들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슈드와 스파이 그리고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한국판 슈드를 비교해 놓고 보면은 실제로 슈드는 연간으로 10.55% 오르면서 결산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파이는 26.40% 올랐는데 한국판 슈드는 27.15%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자, 물론 달러라는 요소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포인트가 또 몇 가지가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내가 달러를 투자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융주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은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블랙록과 시스코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보통 금융주들 경기가 안 좋아도 통신은 해야 되고 경기가 안 좋아도 약은 먹어야 되고 경기가 안 좋아도 기본적으로 필수 소비재들은 써야 되니까 그 부분들이 배당이 성장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주식이 될 수 있겠고, 주식이 그래도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106개 정도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투자해 보시면서 느꼈던 거지만 빠질 때 좀 방어하는 게 진짜 좋은 종목이고 정말 좋은 ETF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랙락 같은 경우에도 실제 주가가 고점에서 약간 저항받는 모습 보였지만 주봉으로 월봉으로 보면은 뭐 크게 걱정할 포인트가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매출도 올라가고 지금 EPS 주당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다우가 좀 빠지는 것에 있어서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블랙록이랑 시스코 같은 것들이 약간은 좀 밀려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가 크게 없고 오히려 이때가 기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코 마찬가지고요.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프트웨어에도 집중하고 있는 빅테크 말고도 이런 하드웨어 장비주 IT 하드웨어 장비주들도 나쁜 성과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당 배당금 자체도 39원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성장하는 포인트에서 또 이렇게 또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도움을 은퇴 자산을 모아가는데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슈드를 모아가시는 데 있어서 뭐 대박은 절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기대는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잘 모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거 열심히 본업하시면서 슈드는 돈 생길 때마다 사 모으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